혹시 지금 컴퓨터나 노트북, 맥이나 맥북으로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사업자 등록이나 통신 판매업 신고 등의 복잡한 절차 없이 들어가는 비용도 없이 영상 그대로 따라 하시면 온라인 위탁 배송 셀링을 상품 등록 후 판매까지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끝나는 순간 여러분의 온라인 셀러 라이프 바로 시작입니다. 따라할 준비 되셨나요? 그럼 온라인 위탁 배송 셀링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위탁 배송 셀링의 첫 번째 단계로는 상품을 판매할 쇼핑몰을 개설해야 합니다. 시중에는 카페24, 고도몰, 쿠팡 등 다양한 쇼핑몰들이 있지만 우리는 오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가입하겠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사업자 등록 없이도 간단하게 쇼핑몰 개설 및 판매가 가능하고 또 별도의 피지 가입, 네이버 페이 가입, 네이버 쇼핑 가입의 절차가 필요 없이 가입 한 번에 모든 게 해결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지 가입을 위해서는 다른 쇼핑몰들은 약 20만원 정도의 가입비 지불이 필요할 수도 있고 네이버 쇼핑 노출을 위해서는 광고비 충전이 필요한 쇼핑몰이 있는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이마저도 무료라 비용이 일체 들이지 않고 쇼핑몰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에서 브라우저를 켜고 네이버에 접속을 합니다. 검색어에 스마트 스토어라고 입력을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센터가 가장 최상단에 뜨죠.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센터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저희는 아이디가 없는 상태니까 가입하기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보시면 회원가입도 두 종류로 할 수 있는데 네이버 아이디로 가입하기와 네이버 이메일 아이디로 가입하기가 있는데요. 우리는 오늘 이메일 아이디로 가입하기를 눌러 가입을 하겠습니다. 네이버 아이디로 가입하기를 하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네이버 아이디 알람에 쇼핑몰 알림 및 정보가 연동되기 때문에 개인 사생활 정보와 셀러 판매 정보를 분리하기 위해 따로 이메일로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로그인 아이디에 사용할 이메일로 이제 가입을 해볼게요. 이메일 아이디로 가입을 누르시면 이렇게 커머스 아이디 회원 가입 창이 뜨고 저 같은 경우 스텝의 아이디로 가입을 진행해 볼게요. 네, 여기 이메일을 입력하고 인증 버튼을 누르면 편지함으로 당연히 인증번호가 날라올 텐데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날라오죠. 날라온 인증번호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한 후에 인증번호가 맞으면 저절로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비밀번호는 항상 헷갈리지 않게 따로 저장을 해두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름과 이메일을 입력해 주는데 이메일은 저 같은 경우 로그인 아이디와 동일한 이메일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체크해 주시면 위에서 입력한 이메일과 동일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인증도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핸드폰 번호를 똑같이 입력을 해줍니다. 인증 버튼을 누르면 당연히 문자가 오겠죠. 네이버는 확실히 빠르게 오네요. 그리고 하단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를 하면 이렇게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면 끝이냐? 아닙니다. 조금 기다려 보시면 스마트 스토어 가입 화면으로 이동 중입니다 라고 떴죠. 이제 시작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2단계 인증 방법 설정 창이 떴는데요. 보시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또 한 번 이메일 인증을 하는 게 있고 또 한 번 핸드폰 번호로 인증을 하는 게 있어요. 저는 휴대번호로 인증을 다시 한번 해볼 거고 인증을 누르시면 방금 전에 이 핸드폰으로 다시 한번 오겠죠. 문자가 바로 다시 왔습니다. 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이제 끝이냐? 아닙니다. 또 시작입니다. 이제 보시면 스마트 스토어 센터 가입하기라는 게 이제 시작인 거고요. 판매자 유형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보시면은 해외 사업자가 있고 사업자가 있고 개인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막 해보시는 분들은 사업자도 없고 정말 개인이다 보니까 개인 기준으로 한번 가입을 진행해 볼게요. 개인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는 보시는 것처럼 서류가 필요하고 저희 같은 성인은 아재들은 보통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으로 클릭하시고 다음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또 한 번 인증이 뜹니다. 이게 인증이 너무 많아서 문제긴 한데 어쩔 수 없죠. 뭐 시키면 해야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인증번호를 누르고 저 같은 경우 내국인이니까 제 개인정보를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입력을 하시고요. 그리고 통신사도 입력을 하고 인증 버튼을 누르면
핸드폰으로 또 인증번호가 오겠죠? 네, 온 것들을 인증번호가 오면 입력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본인 인증을 성공하였습니다 라고 나타나고, 여기서 또 확인을 누르면 다음을 눌러주시고요. 네이버 비즈니스 서비스 연결하기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네이버 쇼핑만 일단 노출을 할 거고요. 왜냐하면 네이버 쇼핑에 노출이 안 되면 판매가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막 가입해서 상품을 등록할 건데, 대부분의 매출의 99% 거의가 네이버 쇼핑을 통해서 접속을 하는 게 대다수거든요. 내가 따로 마케팅을 하지 않는 한. 그래서 네이버 쇼핑은 꼭 해주시고요. 쇼핑 광고 대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 없으니까 선택 없음을 해주시면 되고, 네이버 톡톡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네이버 아이디 인증을 해야 되고, 내 개인 아이디로도 계속 알림이 오다 보니까 본인이 물론 컨트롤 할 수 있으면 추가해 주시는 게 좋고, 저 같은 경우 지금은 굳이 연동을 하지 않고 쇼핑만 연동하고 다음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 약관 동의인데, 사실 이걸 읽어보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그냥 모두 동의를 하고 다음을 누를 거고요. 판매자 정보를 이제 확인해야 되고, 주소를 입력을 해줘야겠죠. 주소 빼고는 나머지는 저희가 이미 다 입력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 주소 검색을 통해서 정확한 주소를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음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제 스마트 스토어 관련한 정보를 입력하는 항목이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이거 보시면 스마트 스토어 이름과 URL이 있잖아요. 여기서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그냥 장난삼아 이름을 정한다거나 URL도 나만 할 수 있는 나만의 아이디로 하시면 나중에 정말 크게 후회하실 수가 있거든요. 스마트 스토어 이름 같은 경우는 가입 후에 딱 한 번 수정이 되다 보니까 그냥 수정하기 전에 정말 잘 생각해가지고, 물론 스마트 스토어 이름이 별로 안 중요하다고도 할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봤을 때 기억에 남고 향후 마케팅 수단, 그리고 내 브랜드까지 고려해서 상호명을 정하면 정말 수월하겠죠. 나중에 마케팅이나 판매를 할 때도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지만 이렇게 할 거고요. 이런 스마트 스토어 이름을 지으면 안 되겠죠. 테스트 민군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따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정말 저는 테스트니까 이렇게 했고요. URL 역시도 기왕이면 사람들이 좀 더 기억하기 쉽게 해주면 좀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URL은 절대 수정이 안 되니까 기억하기 쉽게 해두시면 본인도 편할 거고, 나중에는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개글은 사실 노출에는 영향이 없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스토어에 들어왔을 때 뭔가 개성이 있다거나 뭔가 이런 스토어구나, 뭔가 어필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아두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50자 내외로 본인 스토어만의 뭔가 강점이라던가 어필할 수 있는 점이 있다면 한번 써두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고객센터 전화번호입니다. 이거는 사실 되게 바로바로 팔고 부자가 될 것 같잖아요. 이렇게 해도 잘 안 팔리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처럼 핸드폰을 여러 대 두지 마시고 그냥 본인 번호로 연습 삼아 한번 해보시고, 조금 진행됐을 때 서브폰으로 해서 핸드폰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언제든 변경이 가능하니까 그때 변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URL도 이렇게 정한 다음에 다음을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소개글은 민군 방송용 테스트샵입니다 라고 하고요. 이렇게 해서 다음을 눌러주시면 판매 상품 정보 입력란이 나타나는데요. 대표 상품 카테고리입니다. 여기서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는데, 차라리 이 고민은 하지 마시고 방금 전에 이제 상호명이나 URL을 좀 더 고민하시고, 대표 상품은 사실 저희 같은 대량 위탁 셀러들은 다 팔 거잖아요. 이제 돈이 되면 다 팔 거라서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게 그냥 생활 건강 이런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생활 건강을 하고 다른 걸 판매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판매자 정보에서 항상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택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다음 상품 판매 권한 신청인데, 지금 저희는 사업자 등록도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판매 권한이 당연히 없겠죠. 예를 들면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이미 영업신고를 먼저 하고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고 공간도 필요하다 보니까 불가능해서 저희는 신청하지 않음을 체크하고 넘어갈 거고요. 다음은 상품 출고지입니다. 출고지랑 반품 교환지는 보통 내가 쓰는 이제 도매 사이트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차츰차츰 도매 사이트가 늘어날 거고, 뭐 도매국이나 오너클랜 같은 중개형 플랫폼을 이용하게 되면 출고지 반품지 파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도 지금 그렇지만 본인 집 주소나 사무실 주소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본인 집 주소를 입력해서 사업장 주소와 동일로 체크하시면은 방금 전에 가입할 때 입력한 주소로 동일하게 입력이 되고, 반품 교환지 역시도 사업장 주소와 동일로 체크한 후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정산대금 입금 계좌인데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팔렸을 때 수수료 떼고 돈을 벌어야죠. 돈이 들어오는 계좌인데 본인 계좌로 입금을 해야겠죠. 계좌번호를 은행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금주랑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해야 인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인증을 누르면 인증받은 계좌의 실소유자가 별도로 존재합니까? 저희는 저희 계좌로 받으니까 본인 명의의 계좌를 본인이 계좌의 실제 소유자가 맞습니다.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빨간 거 잘못 클릭하시면 또 문제가 되겠죠. 초록색 클릭하시면 인증 완료로 이렇게 나타날 거고요. 네, 이렇게 다 확인을 한 후에 다음을 누르시면 고객 확인 제도 이행 안내라는 게 뜹니다. 고객 확인 제도 이행은 사실은 이제 사기라던가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네이버 판매자 정보를 네이버에서 정기적으로 금융 정보를 전송을 해주는 거예요. 국가 정보에다가 금융기관에다가.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실제로 판매를 잘하고 있는 정상적인 사람인지, 내가 맞는지, 혹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게 아닌지, 이런 걸 체크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뜨는 고객 확인 제도이고, 스마트 스토어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타마켓까지 하시게 되면 조금 번거롭지만 정기적으로 뜹니다. 갑자기 인증하라고 한다거나, 이메일 입력하라고 한다거나, 서류 올리라고 한다거나, 뭐 법인이면 주주명부 올리라고 한다거나, 이런 게 뜨는 게 모든 사기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조금 판매자들을 좀 더 귀찮게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확인을 누르시고 정보 입력을 누르시면 앞서 이제 대부분의 인증이나 입력이 다 끝났기 때문에 정보를 추가적으로 입력할 건 없지만, 주소 같은 경우는 실거주지 주소로 입력해야 되는데, 만약에 저 같은 경우 지금 개인으로서 입력했기 때문에 사업장 주소와 동일로 하면 내가 살고 있는 주소가 동일하게 입력이 되고, 사업장과 사는 곳이 다르다면 실거주지 주소를 또 한 번 입력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메일은 가입했던 이메일을 그대로 입력을 한번 할 거고요. 연락처도 앞서 입력했던 연락처를 다시 한번 입력을 할 거고, 계좌 정보는 앞서 인증을 했기 때문에 입력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인데요. 직업 역시도 어떻게 보면 이게 금융정보로서 전송이 되다 보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직업을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무난한 사업이 따로 없으니까 그냥 기타로 하고 사업이라고 입력을 하고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든 입력이 끝났고, 여기서 신청 완료를 누르면 최종 가입이 완료됩니다. 심사는 얼마 걸리지 않고 바로 심사 완료됐다고 메일로 올 거고요. 심사가 완료되고 가입이 완료가 되면 정말 모든 준비가 끝났고 진짜 제품만 올리면 바로 팔아볼 수 있는 단계까지 온 겁니다. 자, 이제 스마트 스토어 가입이 완료되었으면 위탁 배송으로 판매할 상품을 가져올 도매 사이트를 가입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추천하는 젠트레이드나 3MRO 이런 도매 사이트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오늘은 개인도 손쉽게 가입이 가능한 도매국 사이트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매국은 일반 회원과 정회원으로 나누어져 있고, 정회원은 또 개인과 사업자 회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명 인증을 통해서 정회원으로 가입하면 사업자가 아닌 개인도 도매국 제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실제로 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매국을 실제로 한번 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네이버에서 뭘 검색하죠? 도매국을 검색하면 이렇게 광고까지 하고 있네요. 도매국 사이트를 눌러주시면 도매국이 나타나고요. 여기서 회원가입을 하면 되겠죠? 도매국 회원가입을 눌러주시고 아이디를 정하고요. 저 같은 경우 그냥 스텝 아이디로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이메일 주소도 입력을 해줍니다. 이런 건 사실 도매국 사이트는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이런 거는 의미 없지만 저는 그냥 민군이라고 써볼게요. 그리고 하단에 이용 약관이랑 개인정보 수집은 모두 동일하시고 만 14세 이상에도 체크를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이런 이벤트성 메일은 필요 없으시면 해제해 주시면 딱 되고요.
이렇게 해서 동의하고 회원가입을 눌러주시면 네, 조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온라인 도매시장 1위 도매국의 일반 회원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게 뜹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정회원으로 가입을 해야 어쨌든 물건을 살 수 있으니까 정회원 가입을 누르고요. 뭐 요건 다 안 읽어 보시겠죠. 저도 뭐 어쨌든 열심히 팔고 잘 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동의를 하고 인증받기를 눌러 볼게요. 인증은 뭐 원체 많이 하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통신사랑 동의, 문자 인증 해서 개인정보를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핸드폰 번호까지 입력을 하고요. 확인을 누르면 문자가 오겠죠. 입력을 해주고요. 확인을 누르면 본인 인증에 성공했습니다 라고 뜹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국내 도매 오픈마켓 1위 도매국 정회원 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뜨고요. 도매국 시작하기를 누르면 진짜 물건을 이제 팔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제품들을 내가 팔 수 있는 거예요. 내 스마트 스토어에 올려가지고 판매가 되면 여기서 발주를 넣을 수도 있고요. 도매국 같은 경우는 크게 도매국과 도매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뭐 낙가마나 교육센터 이런 것도 있지만 크게 보시면은 지금 제일 많이 사용자들이 많이 쓰는 거는 도매국과 도매매고, 그 차이는 도매국 같은 경우는 일단 예전 도매 방식을 따른다고 보시면 돼요. 많이 사면 살수록 조금 싸게 해주고, 그리고 기본 구매 수량이 한 개가 아닌 여러 개인 제품이 많은 게 도매국이고, 도매매 같은 경우는 도매지만 낱개로도 사고 살 수 있게 해주는 마켓이라고 보면 되고, 둘 다 도매국에서 도매매까지 만들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스마트 스토어도 가입을 했고 도매국도 가입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도매국에 있는 수백만 가지의 제품을 내가 원하는 제품을 골라서 마음껏 판매를 할 수 있는데요. 어떤 걸 실제로 한번 팔아볼까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생각나는 건 이전 인터뷰 같은 데서 장 대표님 인터뷰가 생각이 나는데, 거기에서 뭐 피크닉 용품이라던가 시즌 제품을 많이 얘기해 주셔서 지금 피크닉 매트라던가 도시락 가방 이런 걸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지금 도매국을 봤을 때 저라면은 인기 100을 눌러볼 것 같습니다. 최저가도 있긴 한데 최저가 제품을 하게 되면은 확실히 막 100원, 500원 이런 제품을 팔게 되면은 마진이 좀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단가가 그래도 한 10,000원대 넘어가는 걸 했을 때 조금 마진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인기 상품 100을 눌렀을 때 좀 비싼 제품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보고 있고,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게 사실 딱 눈에 띄는 게 1등 제품이네요. 단가도 무려 공급가가 57,900원이니까 마진도 충분히 많이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 제품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백이 물론 좋다 나쁘다 의견도 많거든요. 비싸기 때문에, 아니 남들도 다 많이 팔기 때문에 나는 힘들 거다 라는 의견도 있고, 어차피 너무 잘 팔리는 거기 때문에 나도 곁다리로 더 팔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어서 둘 다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 제품도 충분히 팔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판매를 해볼게요. 일단은 제품을 봐야겠죠. 어떤 제품인지 한번 보면 LED 와이드 스탠드네요. 학습용으로 쓰는 것 같고 스탠드인데 꽤 디자인이 예쁜 것 같아요. 금액은 57,900원이고 빠른 배송 체크도 되어 있는 걸 보니까 확실히 좋은 것 같고, 여기서 제품 고를 때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런 중개형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급사들의 정보들을 이렇게 우측에 보여주거든요. 빠른 배송, 그리고 당일 출고, 그리고 관리가 잘 되는 곳들을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정말 열심히 올렸는데 주문이 들어와서 주문을 똑같이 넣었는데 품절일 때 제일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빠른 배송을 하고, 판매자의 등급이 보시면 1등급이잖아요. 등급이 좋고 우수 공급사고 배송이 빠른 곳을 하시면 그래도 어지간하면 품절 없이 배송이 되고 마진이 남기 때문에 이런 공급사를 추천을 드립니다. 상세 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자신감 있게 이렇게 오후 4시까지 오늘 출발까지 배너 건 거 보면 연락을 안 해봐도 어느 정도 잘 보내주는 공급사겠거니라는 판단이 드네요. 자, 그럼 저는 이 제품을 실제로 한번 판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을 판매하려면 아까 가입한 스마트 스토어로 돌아가야겠죠. 상품 관리에서 상품 등록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뭐 새로 뜬 창은 뭐 지금은 굳이 보지 않으셔도 되니까 X 해주시고, 첫 번째 하나씩 이제 등록을 해볼게요. 첫 번째 카테고리입니다. 상품명만큼이나 카테고리가 중요한데요. 그 이유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우선은 지금 등록하려는 제품이 LED 스탠드잖아요. 스탠드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면 스탠드만 해도 지금 굉장히 많죠. 무슨 음향 기자재 스탠드도 있고, 랜턴 스탠드도 있고, 3파장, 뭐 7파장, 단 스탠드, 장 스탠드, 스탠드 시계, 영상 가전 액세서리 카테고리에도 스탠드가 있고요. 이렇게 스탠드가 굉장히 카테고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LED 스탠드를 어디에 넣을지, 그리고 여러 카테고리에 적용을 할 수 있는데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를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제일 쉬운 게 네이버 쇼핑에서 참고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찾을 LED 스탠드를 한번 검색을 해보는 거죠. 이게 가장 정확하고 핵심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네이버 쇼핑에서는 특정 키워드별로 정해진 카테고리의 결과값들만 보여주는 값들이 꽤 많거든요. 이 결과값을 한번 보면은 단 스탠드 카테고리가 있죠. 그리고 LED 스탠드가 있고요. 이 키워드는 조금 특이하게도 두 가지 이상의 카테고리를 동시에 보여주지만 대부분의 키워드들은 단 하나의 카테고리를 보여주고 가끔씩 주말에 변동을 주거나 이런 케이스도 있긴 합니다. 보시면은 LED 스탠드, 단 스탠드, LED 스탠드 쭉 보시면 LED 스탠드가 좀 많고 가끔씩 단 스탠드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유추를 해봐야 되는 거죠. LED 스탠드가 확실히 많고 단 스탠드는 그냥 곁다리로 조금씩 섞어주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시고, 그럼 어딜 등록해야 될까요? 당연히 LED 스탠드겠죠. 여기에서 LED 스탠드 라고 검색하시면 똑같이 이렇게 카테고리가 나옵니다. 여기서 단 스탠드 말고 장 스탠드를 만약에 한다, 노출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쇼핑 기준으로 꼭 이렇게 카테고리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스탠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증이 필수다 보니까 그냥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인증 정보도 도매 사이트에 보시면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모델명도 나오고, 여기 보시면 적합 인증이라고 나오죠. 실제로 도매국은 정식적으로 수입을 받은 후에 도매를 하는 업체들이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인증 정보도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 저희가 구독 설정은 사실 이 제품 같은 경우 따로 할 필요가 없다 보니까 우선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상품명입니다. 상품명이 진짜 포인트 중에 포인트입니다. 상품명 때문에라도 대부분 판매가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고, 상품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굉장히, 사실 이것만 해도 한두 시간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정말 초보자분들이 이제 막 접근하는 단계니까 정말 간단하게만 하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상품명을 우선은 도매 사이트 상품명을 한번 보세요. 이 제품은 LED 와이드 스탠드고 뭐 학습용, 사무용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핵심 키워드만 가져오세요. 이 제품이 무엇인지. 저라면 그냥 LED 스탠드일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인 앞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파파라는 브랜드명을 썼지만 저는 파파를 쓰지 않고 제 브랜드 민군을 쓸 거고요. 민군 LED 스탠드라고 일단 기본적인 제품의 속성을 키워드 상품명에 넣고, 이 뒤에 이제 키워드들을 붙여서 완성을 시킬 건데, 기준이 있다고 하면 기존 상품명과는 최대한 다른 키워드를 쓰는 게 좋습니다. 기존 키워드를 쓰는 업체들은 아마 그대로 쓰는 업체들도 많을 거고, 이 업체조차도 소매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 보니까 기존 업체에서 제공하는 상품명과 전혀 다른 키워드를 넣어주면 줄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니 나는 그러면 여기 뒤에 뭘 붙일지 전혀 모르겠는데 뭘 붙여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사실 키워드 툴도 굉장히 많거든요. 오늘은 그냥 제가 쓰는 것 중에 하나인 셀러그램이란 걸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여긴 그냥 회원가입하지도 않아도 돼가지고 제가 바로 써보겠습니다. 여기에 LED 스탠드를 검색하면 카테고리 정보가 먼저 나오죠. 저희도 아까 알아본 것처럼 LED 스탠드를 등록을 했으니까 1순위로 선택을 해주고, 조금 기다려 보시면 키워드 값들이 조금씩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정보들을 지금은 검색량, 상품수, 경쟁률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안 보셔도 됩니다. 진짜 전혀 이 뒤에 숫자는 무시하시고, 그래도 뭐 검색량이 많고 상품수가 적고 이런 거 해야 돼. 지금은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 그냥 최대한 기존 상품명에 없는 키워드가 뭐가 없을까? 그것만 살펴보세요. 학습용, 사무용, 스탠드 요거 빼고 뭔가 없을까? 그러면은 조명이란 단어도 일단 없었고요. 독서도 없었고요. 학습용은 있었고, 와이드는 이미, 와이드도 실제로
와이드 스탠드니까 가능할 거고, 쓸만한 것들을 한 번씩 넣어볼게요. 와이드는 그래도 특징이니까 넣을 것 같고, 와이드, 책상 스탠드, 독서실에서도 쓸 것 같으니까 독서실, 그리고 기존에는 학습용, 사무용이니까 공부, 저는 기존 상품명에 없는 공부용을 조금 더 강조를 할 것 같습니다. 독서할 때도 충분하니까 독서 등도 한번 넣어볼 거고요. 학습용은 이미 있으니까 뺄 거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 이제 또 한번 네이버 쇼핑 태그 정보도 여기서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태그 같은 경우도 나중에 따로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태그와 상품명은 좀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태그에 나오는 값들을 상품명에 쓰셔도 무방하거든요. 같이 써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좋은 뭔가 겹치지 않는 정보가 있다면 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학습용, 사무용 말고 가성비 좋은, 사용이 편리한 책상 조명, 독서실, 간편한 사용, 학습용, 밝기 조절이 되는지 봐야겠죠. 실제로 저걸 넣고 싶으면. 밝기 조절이 4단계, 5단계 밝기 조절이 된다고 하니까 밝기 조절 가능. LED니까 수명이 오래가는,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고 넘어가 주시면 내가 선택한 것들이 이렇게 값들로 나오거든요. 여기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면 내가 등록할 카테고리와 상품명, 키워드, 쇼핑 태그 정보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 키워드들을 가지고 이제 상품명을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보시면은 복사 버튼을 눌러서 여기에서 일단 붙여넣기를 해보시고, 여기에서 일단 쉼표는 없애야겠죠. 기왕이면 키워드들 단위는 띄어쓰기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고, 여기서 하나 더 포인트를 드리자면, 여기 지금 태그들까지 한 번 더 가져와서 그러면 나는 여기 걸 다 쓸래 라고 했을 때 쓰셔도 되긴 하거든요. 이렇게 한번 쉼표만 띄어쓰기로 바꿔서 이렇게 등록을 하면 그럼 베스트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하면 정말 최악의 상품명이고요. 이제는 상품명 길이조차도 짧으면 짧을수록 좋거든요. 왜냐면 모바일 구매가 너무 늘고 있고, 검색 엔진에서조차도 너무 길면 오히려 노출을 안 시켜주다 보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테스트했을 때 여기 나오는 지금 69자라고 나오죠. 최대한 35자가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정을 해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 키워드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로 35자 안에서 자연스럽게만 꾸며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공부 등, 공부 독서 등, 독서실 앞으로 빼고, 가성비 좋은, 이렇게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딱 36자니까 기왕이면 와이드에서 넣으면 이렇게 하면 딱 35자 완성이 되겠죠. 저 같은 경우 이렇게 하고 나서 검색 품질 체크를 꼭 눌러봅니다. 이 검색 품질 체크에 보시면은 어떤 키워드가 문제가 되거나 특정 키워드가 반복이 되고, 아니면 상품명에 넣지 말아야 될 것들이 들어가는 경우 네이버에서 알려주거든요. 여기에서 검색 품질 체크해서 통과를 하지 못하면 아무리 뭐 상품명이 짧아도 최적화가 된다고 해도 어쨌든 노출이 안 됩니다. 노출이 물론 되긴 하지만 제일 끝단에 내 상품이 보이지도 않게 되니까 상품명 검색 품질 체크는 기본 중에 기본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여기 나오는 말은 무조건 따르셔야 돼요. 가성비라는 말을 수정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죠. 빼야 되는 거고, 이 가성비 좋은은 태그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빼고 다른 걸 아까 넣으셔도 되고 이렇게 끝내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품질 체크를 해보면 이제는 검색 품질 체크 항목에 잘 맞게 입력이 되었다고 뜨죠.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면 실제로 상품명이 완성된 겁니다. 물론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에 관해서 좀 더 깊게 파고드는 건 추후에 준비를 하겠고요. 이렇게만 하셔도 매출은 날 겁니다.